여러분, 아침에 머리 감고 나면 배수구에 쌓여 있는 머리카락을 보며 걱정되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머리를 잘못 감고 있나? 왜 깨끗하게 감았는데 더 상하지? 이런 고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8세 모발 건강 전문의 이정호입니다. 서울에서 50년간 수많은 탈모 환자분들을 만나며 살아왔습니다. 사실 제 나이가 무색하게 아직도 머리숱이 많은 편인데요. 젊은 환자분들이 저보다 머리숱이 적을 때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곤 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저를 찾아와 선생님, 이제 다 포기했어요. 아버지도 대머리셨으니까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유전만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습관이 원인이라는 걸 알고 계신가요? 수십 년간 환자들을 관찰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잘못된 머리 감기 습관이 탈모의 큰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이죠. 너무 뜨거운 물로 감거나 손톱으로 두피를 긁거나 샴푸를 충분히 헹구지 않는 등의 작은 실수들이 모여 큰 문제를 만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탈모는 이미 진행되면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발견한 비밀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집에 있는 두 가지 재료만으로 머리카락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커피와 오일입니다. 이 두 가지 재료와 올바른 머리 감기 습관만으로도 많은 환자분들의 머리숱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모발이 가늘어지고 힘을 잃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개선된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단돈 몇천 원으로 머리카락을 지킬 수 있다면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약국이나 병원에서 비싼 약을 사기 전에 먼저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들은 심각한 탈모 질환이 아닌 일반적인 탈모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위험 부담 없이 시도해 볼 수 있는 안전한 방법들입니다. 이제 함께 머리카락을 살리는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50년 전 처음 환자를 만나던 시절 저는 단순히 유전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교과서에 나온 대로 안드로겐성 탈모는 유전적 요인이 크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환자분들을 수천 명 만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머리를 감는 습관 하나만 바꿔도 머리카락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사실을 깨달은 것은 60대 중반의 박명자 할머니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박명자 할머니가 제게 오셨을 때 머리 피부가 상처투성이었고 정수리는 이미 많이 비어 있었습니다. 평생 머리를 깨끗이 감기 위해 뜨거운 물로 감고 손톱으로 두피를 세게 긁어 씻으셨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평생 깨끗하게 감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라고 묻던 그 눈빛을 잊지 못합니다. 당시 저는 박 할머니에게 기본적인 약물 치료만 권했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 뒤 재방문했을 때도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할머니에게 머리 감는 방법부터 바꿔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감기, 손톱 대신 지문으로 마사지하기, 충분히 헹구기 등 간단한 방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두피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6개월 후 박 할머니의 두피 상태가 놀랍게 개선되었습니다. 상처는 모두 아물었고 가는 머리카락들이 새로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험 이후 저는 환자들의 생활 습관과 머리 감는 방식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고령의 환자분들의 경우 두피가 더 얇고 민감해지기 때문에 머리 감는 습관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막연히 탈모는 유전이라고만 생각하고 포기하셨지만 실제로는 작은 습관 교정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67세 김영수 할아버지였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40대부터 시작된 탈모로 20년 넘게 고민하셨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며 약도 복용해보고 값비싼 제품도 사용해 보셨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셨죠. 제가 김 할아버지의 두피를 살펴보니 각질이 심하고 염증 흔적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물어보니 매일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고 샴푸 후 헹굼을 충분히 하지 않으셨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저는 머리 감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머리 감는 습관에 집중했고 많은 분들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실천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머리 감는 습관을 바꾸기만 해도 머리카락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것은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을 관찰하며 얻은 소중한 경험입니다. 실제로 제가 6개월 동안 500명의 환자들을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뜨거운 물로 감고 샴푸를 바로 두피에 짜고 손톱으로 긁는 분들이 머리카락이 3배나 더 빠졌습니다. 자세히 관찰해 보니 두피가 상하면서 모근에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환자들의 두피를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잘못된 습관을 가진 분들은 두피 표면이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머리카락은 하루에 50개에서 100개 정도 빠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습관을 가진 분들은 하루에 150개에서 300개까지 빠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서 두피의 재생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손상이 더 심각해집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두피가 얇아지고 민감해져서 올바른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두 가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커피 스프레이와 오일 마사지입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두피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오일은 머리카락을 보호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환자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72세 장미옥 할머니는 머리카락이 너무 얇아져서 두피가 다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3개월 동안 커피 스프레이와 오일 마사지를 실천한 후 새로운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머리를 감을 때마다 빠지는 머리카락이 확실히 줄었어요. 라며 기뻐하셨습니다. 정말 간단한 실천으로 머리카락을 지킬 수 있습니다. 커피 스프레이와 오일 마사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방법들은 특별한 기술이나 비싼 재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이 방송은 끝까지 보셔야 전체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머리카락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건강 비법과 생활 속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 건강한 모발을 가꾸는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모발 관리는 일회성이 아니라 꾸준한 습관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들을 매일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달라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커피를 마시는 것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하지만 머리카락에 좋다는 사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모근에 영양분을 전달해 탈모를 예방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카페인은 두피의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모발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 공급을 도와줍니다. 또한 카페인은 남성형 탈모의 원인 중 하나인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의 작용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박동진 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동진 님은 62세로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분입니다. 정수리 탈모로 10년간 고생하셨고 모자 없이는 외출을 못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정수리 부분이 거의 다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제가 커피 스프레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다른 방법을 다 시도해 보셨기에 한번 해보겠다고 하셨죠. 커피 스프레이를 3개월 사용한 후 모자가 필요 없을 정도로 머리카락이 자라났습니다. 아내가 머리에 뭐 심었어? 라고 물어봤어요. 라며 웃으시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실제로 박님의 두피를 검사해 보니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새로운 모발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집에서 쉽게 커피 스프레이를 만들어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한 블랙커피를 우려냅니다. 인스턴트 커피도 괜찮지만
원두 커피가 더 효과적입니다. 커피를 충분히 식힌 후 스프레이통에 담습니다. 머리 감기 15분 전 두피에 뿌리고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이때 손톱이 아닌 손가락 지문 부분으로 마사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말고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 주세요. 15분 정도 두피에 커피 성분이 흡수될 수 있도록 기다립니다. 그 후 평소처럼 머리를 감으면 됩니다. 이 방법은 일주일에 2, 3회 정도 하시면 충분합니다. 매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실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뜨거운 커피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두피에 화상을 입을 수 있고 상처가 있을 경우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커피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사용을 피하셔야 합니다. 두피에 상처나 염증이 심한 경우에도 사용을 잠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커피 스프레이 사용 후에는 샴푸로 깨끗이 헹궈 주세요. 커피 성분이 남아 있으면 두피가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혹시 탈모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다면 오늘부터 커피 스프레이를 시작해 보세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이 방법으로 머리카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는 영양 공급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두피와 모발은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오일 마사지입니다. 코코넛 오일과 미강유는 머리카락을 보호하고 윤기 있게 만듭니다. 이 오일들은 자연에서 얻어진 성분으로 모발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코코넛 오일에는 라우르산이라는 성분이 있어 모발을 보호하고 미강유에는 비타민 E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두피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이런 오일들은 모발의 단백질 손실을 방지하고 모발 표면을 매끄럽게 해줍니다. 제가 만났던 김복자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복자님은 78세로 강원도 원주에 사시는 분입니다. 김님은 나이가 들면서 머리카락이 점점 가늘어지고 푸석해지는 것이 고민이었습니다. 머리를 빗을 때마다 끊어지는 머리카락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죠. 제가 미강유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머리가 기름져 보이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셨지만 적당량만 사용하면 괜찮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김님은 3개월 동안 미강유를 꾸준히 사용하셨습니다. 그 결과 머리카락이 한층 부드러워지고 윤기가 돌았습니다. 딸이 엄마 머리 비단 같다고 했어요. 라며 기뻐하셨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실제로 김님의 모발 상태를 검사해 보니 모발의 큐티클이 더 매끄러워지고 수분 함량도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집에서 쉽게 오일 마사지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코넛 오일이나 미강유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둘 다 좋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미강유를 더 추천합니다. 국내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냄새가 적어 사용하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손바닥에 오일을 덜어 따뜻하게 만든 후 머리카락 중간부터 끝부분에 발라줍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두피에는 바르지 않는 것입니다. 오일이 모공을 막아 오히려 탈모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듯 발라주세요. 10에서 15분 정도 오일이 모발에 흡수될 수 있도록 기다립니다. 그 후 샴푸로 깨끗하게 감아냅니다. 이 방법은 일주일에 1, 2회 정도 하시면 충분합니다. 너무 자주 하면 모발이 무거워 보일 수 있습니다. 오일 마사지를 하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두피에는 바르지 말고 너무 많이 바르면 오히려 기름져 보일 수 있습니다. 적당량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오일을 바른 상태로 오래 두지 마세요. 15분 이상 지나면 샴푸로 깨끗이 씻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샴푸할 때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고 오일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충분히 헹궈 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머리카락이 푸석하고 윤기가 없다고 느끼신다면 오늘부터 오일 마사지를 시작해 보세요. 간단한 방법으로 머리카락의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매일 하는 머리 감기 하지만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잘못된 습관이 탈모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미지근한 물, 지문 마사지, 꼼꼼한 헹구기 등 올바른 습관이 머리카락을 살립니다. 많은 분들이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으면 더 깨끗하게 씻긴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뜨거운 물은 두피의 자연 보호막을 손상시키고 건조함을 유발합니다. 또한 손톱으로 세게 긁어 씻는 것도 두피에 상처를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탈모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제가 만났던 이정환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환님은 70세로 경기도 고양에 사시는 분입니다. 이님은 평생 손톱으로 긁어 머리를 감으셨습니다.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는 세게 긁어야 한다고 생각하셨죠. 그 결과 두피가 항상 가렵고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올바른 머리 감기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과연 깨끗하게 씻길까? 하고 의심하셨지만 한번 시도해 보기로 하셨습니다. 3개월 동안 습관을 바꾸고 나서 50년 만에 가려움이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이님의 두피를 검사해 보니 염증이 줄어들고 두피 상태가 크게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올바른 머리 감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머리를 감기 전에 미지근한 물로 두피와 머리카락을 충분히 적십니다. 너무 뜨겁지 않고 차갑지 않은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이 가장 좋습니다. 샴푸는 바로 두피에 짜지 말고 손바닥에서 먼저 거품을 낸 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샴푸가 두피에 고르게 퍼지고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머리를 감을 때는 손톱이 아닌 손가락 지문 부분을 사용해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문질러 주는 것이 좋습니다. 샴푸 후에는 미지근한 물로 정말 충분히 헹궈 주세요. 샴푸 성분이 남아 있으면 두피 트러블의 원인이 됩니다. 린스나 컨디셔너는 두피가 아닌 머리카락 중간부터 끝부분에만 바릅니다. 두피에 바르면 모공을 막아 탈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건으로 머리를 말릴 때도 문지르지 말고 부드럽게 눌러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이런 방법들을 실천하면 두피 건강이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머리 감기를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손톱을 사용하지 말고 지문으로 마사지하세요. 둘째, 샴푸를 꼼꼼하게 헹구지 않으면 두피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머리를 감는 횟수도 중요합니다. 너무 자주 감으면 두피의 자연 보호막이 손상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하루 걸러 감는 것이 좋지만 두피가 지성이라면 매일 감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혹시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거나 손톱으로 두피를 긁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부터 올바른 머리 감기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간단한 방법이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탈모를 막는 올바른 머리 감기 비법과 커피와 오일의 기적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머리 감는 습관 하나만 바꿔도 머리카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탈모는 유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유전적인 요소도 있지만 일상 습관이 탈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커피 스프레이와 오일 마사지는 집에서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비싼 탈모 치료제를 사용하기 전에 이런 자연적인 방법부터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3가지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커피 스프레이로 두피 혈액순환을 촉진하세요. 카페인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모근에 영양분을 전달해 탈모를 예방합니다. 진한 블랙커피를 식혀 스프레이통에 담아 머리 감기 15분 전에 두피에 뿌리고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둘째, 머리카락 중간부터 끝까지 오일 마사지를 해주세요. 코코넛 오일이나 미강유가 모발을 보호하고 윤기를 더해줍니다. 단, 두피에는 바르지 말고 머리카락에만 발라주세요. 셋째, 올바른 방법으로 머리를 감아주세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고 손톱 대신 지문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샴푸를 충분히 헹궈주세요.
린스는 두피가 아닌 머리카락에만 바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는 지금도 환자분들에게 이 방법을 권하고 있습니다. 50년간의 경험에서 얻은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한 머리카락을 유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로 시작해 보세요. 오늘 머리를 감을 때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고 부드럽게 마사지해 보세요. 내일은 커피 스프레이를 만들어 사용해 보세요. 다음 주에는 오일 마사지도 시도해 보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머리카락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건강한 머리카락은 나이와 상관없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탈모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탈모 개선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와 식품, 그리고 피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모발 건강 전문의 이정호였습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건강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